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한 검사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하고 조직 생활에서의 잠재적인 갈등 요인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 갈등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유형입니다. 주도형과 사교형, 안정형과 신중형, 이렇게 해서 디스크 유형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각각의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로로 나누었을 때 아까 짝꿍 얘기 잠깐 했는데요. 이 D형, 주도형과 사교형인 I형은 외향적인 유형으로 짝꿍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안정형 S형과 신중형 C형은 내향적인 유형으로 짝꿍이 됩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주도형과 사교형은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 유형이라면 안정형과 신중형은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자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D형과 I형은 집 밖으로 나가야 된다면 안정형과 신중형은 집 안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도형과 사교형은 일과 관계를 모두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요. 안정형과 신중형은 일과 관계를 모두 조금은 느리게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주도형과 사교형은 일을 빠르게 해나감에 따라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안정형과 신중형은 속도는 느리지만 굉장히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류나 오차를 줄이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가로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주도형과 신중형은 일 중심의 행동 유형을 가졌고요. 사교형과 안정형은 관계 중심의 행동 유형을 가졌습니다. 관계 중심은 곧 사람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쉽게 예를 들자면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학생이니까 여러분들 일은 공부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쉽게 나갈 수 없지만 만약 친구가 밖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 경우에 사교형과 안정형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구를 더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나 좀 아주 힘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나가요. 그런데 주도형과 신중형은 나는 공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갈 수 없다고 말할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행동 분석은 100%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렇게 연출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실 것은 D와 I형이 짝꿍이다. 안정형과 신중형이 짝꿍이라는 것 알아두시고 주도형과 신중형은 일 중심, 사교형과 안정형은 관계 중심이다 정도 알고 계시면 다른 부분을 해석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일 기질의 연합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짝꿍과 관련이 있습니다. 짝꿍이라는 말은 유사한 행동 패턴, 유사한 행동이 나타나는 유형끼리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동일 기질이라는 말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럼 짝꿍을 한번 보시면 I형과 D형이 짝꿍이고 D형과 I형이 짝꿍이었습니다. 그리고 C와 S와 C형이 동일 기질의 연합, 짝꿍끼리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찾으시냐면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었던 여러분들의 행동 유형에서 조합이 2개 또는 3개, 1개인 분도 있지만 그 조합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주 행동 유형과 두 번째 나오는 종 행동 유형이 동일 기질인가, 짝꿍끼리인가 아닌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쪽에 예로 보여드렸던 유형은 IDS형이었으니까 주행동 유형이 I고
그리고 D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 기질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자기 정체성에 통일감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 유형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행동이 바뀔 때 동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사한 행동 유형 안에서 예측 가능하게 바뀐다는 의미와도 통합니다. 외향성을 가진 ID와 DI형은 일과 인간관계가 모두 빠르고 직관, 결정, 행동이 빠릅니다. 외향적인 성격과 행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 행동 유형이 I고 다음에 따라 나오는 두 번째 유형이 D형일 경우에 또는 D가 주 행동 유형이고 I가 두 번째 따라 나올 경우에 대부분 상황이나 환경은 바뀌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빠르고 외향적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의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행동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일 때 방법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은 빨리 해낼 거야 라는 그런 예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향성을 가진 C형이나 S형은 일과 인간관계가 모두 느리고 침착하고 신중합니다. 약간은 내성적인 성격과 행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 패턴이 예측 가능하죠. 예를 하나 들면 만약에 불이 난 것을 목격을 했다. 그러면 외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평소에도 무언가를 빠르게 했지만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뭔가 일 처리를 빨리 해내겠죠. 신고도 빨리 하고 만약 본인이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빠르게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이 내향성을 가진 CS형은 평소에 침착하고 굉장히 신중하겠죠.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도 굉장히 침착하고 신중하게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산하고 착오 없이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보면 그 사람 안 봐도 훤히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기질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신고를 빨리 할 수 있는 외향성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지만 침착하게 그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내향성을 가진 사람도 필요합니다. 단 각각의 기질에 따라서 각각의 행동 유형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맡아야 할 역할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럼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제 상반 기질의 연합. 이것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서로 다른 두 기질의 융합으로 정서적으로 불일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도무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이런 평가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보면 외향성을 가진 D유형, 바로 뒤에 S형, 안정형이 따라올 경우에 D형인 경우에는 굉장히 주도적인 성향을 가졌죠. 그래서 일을 굉장히 크게 벌립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나 결정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는 갑자기 종행동형 S유형이 행동을 개시하면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크게 벌려놓고 중요한 순간에서 주도했던 사람이 발을 빼게 되면 그 팀은 리더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팀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I형 뒤에 안정적인 S형이 따라 나올 경우에 평소에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사람들을 잘 챙기다가 복잡한 상황이 닥치면 나의 안전이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발 뒤로 빼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친구 3명이 굉장히 친했었는데 굉장히 친하다가 나를 뺀 나머지 2명이 싸웠어. 그런 경우에는 보통의 I유형 다음에 D형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이들을 화해시키거나 아니면 함께 해결을 하려고 노력할 텐데 나는 두 사람이 싸우는 거 보니까 내가 좀 불편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걸 느꼈다. 그럼 S형은 그 상황을 그냥 지켜보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후에 만약 그 친구 2명이 화해를 하게 되면 괜히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예를 보시면
신중한 C형 뒤에 외향적인 I형이 따라오거나 외향적인 I형 뒤에 아주 신중한 C형이 올 경우에는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울다가 웃다가 한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어느 때는 굉장히 신중하다가 어떨 때는 고민을 1도 하지 않고 행동을 먼저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스스로의 모습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타인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를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을 할 때 문제점은 저 사람한테 일을 맡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측이 조금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일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힘들면 못하겠다고 포기해버린 거다. 굉장히 신중하게 일을 처리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줬더니 별로 고민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바로 옮긴다거나 이런 경우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을 하려면 힘들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기업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얻어서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반기질의 연합이 아니라 동일기질의 연합으로 여러분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행동 유형을 기본으로 해서 두 번째 나오는 종행동 유형을 맞춰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을 바꾸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꼭 실천해 보시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이어가시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유형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유형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알파벳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주행동 유형이고요. D형의 관심사는 일과 성공과 사명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결단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나오고요. 목표지향적인 지도자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외모 특징이 광대뼈가 크고 굵고 코가 크고 짙고 검은 눈 그리고 강한 눈매 목청이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형을 대표하는 단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리더, 추진, 단호함, 실행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이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일이기 때문에 장점 또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다방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D형이 많습니다. 과거형 상위 리더라고 했는데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는 역할입니다. 7, 80년대의 산업화 시대에 예를 들면 오늘 냉장고 100대 만들어야 돼. 으쌰으쌰 빨리 하자.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 역할을 잘 하던 과거형 상위 리더입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얘들아 냉장고 오늘 무조건 100대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과 상관없이 만드실 건가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이 시대에 행동을 그렇게 해도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인구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행동 유형을 다른 행동 유형으로 꾸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대단합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도 잘하고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 감에 있어서 지도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의사결정을 굉장히 단호하게 잘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직도 어떤 기업 또는 어떤 직무, 일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필요한 자리들이 있는 것이 느낌이 오나요? 어떤 성과를 많이 내야 하는 그런 부서이거나 그런 업무이거나 그런 기업이거나 또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나 장애가 많은 그런 업무일 경우엔 이러한 리더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그래서 쉽게 화를 잘 내고 감정 처리를 잘 못해요. 그런데 혼자는 또 빨리 풀립니다. 흔히 얘기해서 다혈질이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D형이다. 그런 경우에는 나에게 어울리는 일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목표지향적인 나를 좋아할 만한 기업은 어떤 곳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겠죠. 두 번째는 I형입니다. 사교형은 관심사가 친구, 쇼핑, 즐거움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사교적인 납정가형이라고도 불리고요. 외모 특징을 보시면 갸름하고 예쁘고 반짝이는 눈, 입술이 얇고 튀어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교형의 특징을 단어로 표현하면 흥미, 대인의 관심, 상호작용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대의 관심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과 칭찬,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 일을 선호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사랑을 받았을 때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열정이 넘칩니다. I형의 장점으로는 일도 쇼핑하듯이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하고요.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장점도 갖고 있고요. 말솜씨가 있어서 유머를 잘 구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상이 좋아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고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단점으로는 낭비가 좀 심하고 산만한 면이 있어서 일을 완수하는데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완점은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낭비가 심하다는 의미가 큰 돈을 퍽퍽 쓴다기보다는 내 지갑에 현재 얼마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한잔하고 그러면 대부분 기분 좋을 때 예를 들면 칭찬이나 사랑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본인이 계산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I형이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현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실까요? 아마 C형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가 안정형입니다. 안정적인 현실 만족형이라고도 하고요. 관심사가 평안, 음식, 잠, 물건 등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꾸준한 것을 잘합니다. 외모 특징이 퉁퉁하고 여유롭게 생겼고요. 안정형을 대표하는 단어로는 지지, 안정, 침착, 다감함, 수줍음, 현상유지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최대의 관심사가 먹고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집에 있는 소파는 앉아있는 곳이 아니라 주로 누워있는 곳이 되죠. 안정형의 장점으로는 뭔가 하나를 굉장히 오랫도록 할 수 있고 흐르는 물처럼 살고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착실하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참을성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돕고 지원하는 일도 잘합니다. 충성심도 있고 상냥하고 남의 말도 잘 들어줍니다. 요즘 소통의 화두인 경청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역할도 잘하고요. 조화로운 업무 환경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태도가 명료하지 않아서 의도 파악이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최대의 관심사가 먹고 자는 것이다 보니 좀 게을러 보일 수도 있고 그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겁이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S형은 어떠한 새로운 업무를 맡거나 아니면 개척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S형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진로 개발에 있어서 충분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진로 개발이나 진로 설정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적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여러분들의 페이스대로 움직여 나가시면 됩니다. 대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시기만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신중형입니다. 신중형인 C형은 원칙, 과정, 계획을
관심사를 갖고 있고요. 굉장히 완벽하고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중한 전략가형이라고도 하고요. 외모의 특징으로는 하얀 피부, 차분하게 생긴 이목구비가 가운데로 몰린 경우가 있고요. 목소리가 작고 부드럽습니다. C형을 보고 이목구비가 몰렸다고 하니까 신동엽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신동엽은 가운데로 몰린 얼굴을 유전적으로 받은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동엽은 일단은 목소리가 작지 않죠. 크고 굉장히 높고 가늘죠. 아마도 I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의 관심사가 원리와 공부입니다. 신중형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유능, 계산, 주의 깊음, 완벽주의, 분석적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신중형의 장점으로 정리와 분석을 잘하고 굉장히 명석하고요. 세부적으로 완벽을 추구하고 이지적이며 굉장히 검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I형 지갑 설명을 할 때 아마도 C형은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돈도 계획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기 때문에 검소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가끔은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와 분석을 잘하는데 그것이 너무 비판적으로 표현이 될 경우나, 그리고 본인의 기준이나 완벽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량이 적다는 표현으로 표기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너무나 계산적이거나 사람을 만날 때도 필요에 따라서 만나기 때문에 비사교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융통성도 좀 적을 수도 있고, 본인이 굉장히 완벽하기 때문에 주변에 잔소리를 많이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형의 보완점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러한 비판적이고 잔소리를 좀 줄여서 감사와 긍정의 언어를 많이 쓰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유형을 살펴보았고요. 보통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같은 유형끼리 토론을 통해서 화면에는 나라고 표현해 놨는데요. 우리를 잘 표현하는 표현화 단어, 그리고 우리의 성격의 장단점, 우리가 좋아하는 타인 행동, 싫어하는 타인 행동, 그리고 우리의 의사소통법, 그리고 우리가 놀 때의 특징 등을 같이 의견을 나눠서 발표를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지금은 혼자 계시니까 제가 나라고 바꿨습니다. 간단하게 나를 잘 표현하는 단어, 별명 같은 것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의 성격의 장점은 무엇인가, 단점은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타인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3가지. 싫어하는 거 3가지. 그리고 나의 의사소통법은 어떻게 말하고 들을 때는 어떻게 듣는가. 평소 내가 친구들하고 놀 때는 어떻게 노는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면 여러분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꼭 한번 간단하게 해보시고요. 행동 유형별 사례를 2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유형이 DISC 4가지 유형입니다.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입니다. 먼저 노래방에 갑니다. 지금은 못 가실 테니까 과거에 갔었던 것을 한번 되짚어서 여러분들 유형에 맞춰서 한번 보시면, 아, 저 친구가 그때 그렇게 행동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러한 유형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D 주도형은 마이크를 잡고 주도한다고 합니다. 사교형이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사교형은 탬버린이나 댄스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I형이신 분들 그런가요? S형인 분들은 마지못해 박수칩니다. 마지못해 박수치는 이유는 관계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흐릴까봐 마지못해서 박수는 계속 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중형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신중형은 신중하게 선곡하기 위해서 노래책을 굉장히 정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노래방에 이 4유형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공간이 꾸며질지 상상해보면 재미있죠. 2번째가 고스톱 칠 때입니다. 카드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D형은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아, 빨리 해.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겠죠. 사교형은 어떻습니까? 얼굴에 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폐가 잘 들면 입이 한껏 벌어져서 이번 판은 다 내 돈이야 막 이러면서 일명 열린 지갑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정형은 어떨까요? 안정형은 광팔기에 주력합니다.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도 참여는 해요. 그런데 돈을 잃는 것도 싫고 따는 것도 싫어요. 왜냐하면 잃으면 나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돈을 따게 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따도 돈을 다 돌려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C형, 신중형의 경우에는 포커페이스입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분석적인 판단력에 의해서 그 판의 돈은 이 사람이 다 쓸어가게 되겠죠. 그냥 DISC 유형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유형에 대한 특이성이 보이나요?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조직은 이 네 유형을 모두 채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더 그 유형이 필요한 직무가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이 유형이 더 많이 필요한 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행동 유형별 사례까지 보셨고요. 자, 그러면 행동 유형별 조직 생활의 잠재적 갈등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동 유형으로 조직 생활을 할 때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는 좀 더 원활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과는 잠재적인 갈등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럴 때는 그냥 그 갈등 요인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갈등 요인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형인 사람과 S형인 사람이 함께 일할 때입니다. D형은 주도형이고 S형은 안정형이죠. 그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급한 D형의 성향을 가진 상대방과 느린 S형의 성향을 가진 나,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는 D형과 안정적인 미래를 추구하는 S형, 결과지향적인 D형과 팀지향적인 나, S형,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D형과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S형, 새로운 것을 즐기는 D형과 익숙한 일상을 즐기는 S형.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게 된다면 각자 서로가 갖지 못한 성향에서 오는 시너지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조직 생활은 여러 유형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적인 갈등 요인은 비단 D형과 S형의 만남에서 뿐만 아니라 늘 이러한 잠재적 갈등 요인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도형과 안정형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서로가 다른 성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각자가 이러한 잠재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형, 안정형이 할 수 있는 갈등 해소 전략은 D형이 성격이 급하고 빨리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성과를 낸 후에 보고를 하기보다는 진행 결과에 따라서 수시로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D형은 주도형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형은 그들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도전적인 D형을 따라서 기꺼이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위험을 좀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형은 D형에게는 없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D형에게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도형인 D형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D형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S형은 도전이나 모험심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어야 하고요. 또한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 때 S형이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에 대한 사전 암시나 그 변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일정표를 가지고 업무를 지시해주면 S형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주도적인 D형은 안정적인 생활만을 추구하는 S형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도전과 모험을 함께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정형은 안정적인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도전이란 몸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알려주면 좋겠죠. 결론적으로는 내가 가진 행동 유형의 장점은 상대방과의 갈등 해소 전략으로 사용하시고요. 나와 다른 상대방의 행동 유형을 알게 되면 상대방과의 잠재적 갈등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갈등 해소 전략을 통해서 조직 생활을 좀 더 즐겁게 해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디스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 유형을 스스로 이해하고 조직 생활을 함께 하게 될 나와 다른 행동 유형을 가진 사람들과의 잠재적인 갈등 요인을 파악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갈등 해소 전략까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